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더나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더나 종목이 지금 주봉에서도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월봉에서는 살짝 반등하려고 하다 뚝 떨어졌죠. 그리고 일봉에서는 네, 개파락하면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요 자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요 자료는 뭐냐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모더나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EPS 전망이거든요. 매출과 함께. 그 실적 발표는 조만간 있으면 나옵니다. 그 11월 7일 날. 지금 제가 녹화 뜨는 게 11월 5일이거든요. 2, 3일 후면은 실적 발표 나오긴 하겠죠. 그래도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좀 전망, 예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모더나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은 예상된 성과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서는 주당 순손실이 1.91달러로 예상되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4%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12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31.7%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PS도 감소하고 매출도 감소한다는 거죠. 근데 요 그 재무에 대해서는 또 제가 바라보는 관점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애널리스트들이 또 바라보는 관점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모더나의 이번 예상 매출 및 매출 감소 요인. 모더나의 이번 분기 매출은 12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7% 감소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수요가 감소하면서 모더나의 주요 제품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매출 감소는 회사의 성장성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주요 백신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 특성상 매출 감소는 회사가 새롭게 진출할 시장 및 또는 제품 다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제품 판매 매출 해가지고 이제 감소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미국의 지역에서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 백신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거나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매출. 모더나는 백신 외의 신약 개발을 통해 매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주요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더나의 기타 매출 부문은 1,630만 달러로 예측되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 전망과 투자자들의 반응. 분석가들은 실적 발표 전후의 투자자 반응이 실적 전망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예측치의 하향 조정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더나의 연구 개발 파이프라인과 신약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우선은 이제 가장 제품으로서 판매되고 있는 게 백신이라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매출이 좀 둔화되고 EPS도 좀 안 좋아지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신약 개발이라는 영역도 있으니까 또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영역은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제품의 영역인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역이고. 근데 또 다른 이제 신약의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닌데 이번 시간에는 그 뭐 주제가 3분기에 대한 예측치 전망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관점인 거죠.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죠. 그 뭐 아무래도 뭐 제약바이오 쪽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게 되면 그것이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에 대한 재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또 그거 말고 그걸로도 또 주가가 올라간 영역이 있죠.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개발 회사에서는. 근데 우선은 뭐 오늘 주제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EPS 전망, 매출 전망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까 막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전망한 부분이에요. 근데 전망했는데 뭐 딱 느낌은 아시겠죠? 뭔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다 안 좋게 나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도 보고 전기 대비로도 보고 뭐 그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평가하는 방법이 좀 있긴 하죠. 그러면 이제 좀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야후 파이낸스 보게 되면 여기 분석가들이 좀 정리하는 거 보았을 때 그냥 이건 참고만 해보세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모더나의 어떤 기대 목표 가격 있잖아요. 목표 가격을 한 91.20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54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EPS인데 EPS가 그래도 이제 아까 EPS가 손실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EPS는 손실이 나고 있긴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근데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이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애널리스트 예측한 이제 매출 전망치가 있잖아요. 근데 매출 전망치가 요번에 3분기 12억 5천만 달러가 예상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억 5천만 달러를 한번 딱 입력을 해봤습니다. 여기 요건 1분기, 2분기, 3분기. 이제 3분기는 아직까지 발표된 건 아니니까 그냥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가 12억 5천만 달러. 그래서 그 매출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깜짝 놀랄 만한 건 있습니다. 놀랄 만한 변화가 뭐냐면은 1분기 때가 1억 6,700만 달러거든요. 2분기 때가 2억 4,100만 달러예요. 근데 요번에가 12억 5천만 달러면 어우 씨. 매출액이 확 증가해 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출액의 증가율로 보게 되면 뭐 이제 2분기 때는 네, 1분기 대비 44% 증가했는데 요번에 그 3분기에 그 매출 증가율은 400%가 넘습니다. 41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뭐 영업이익이라는 순이익이 발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컨센서스로 나온 것이 EPS가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EPS가 2분기 때가 8월 1일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마이너스 예, 물론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긴 해요.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EPS가 마이너스 3.33달러예요. 근데 요번에 예측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1.91달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손실률이 순이익의 손실률이 줄어들고 있죠. 여기서도 좀 줄어들고 있기는 있네요. 물론 700%, 500%가 크긴 큰데 그래도 요번에도 또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매출액은 증가하면서 순손실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라든지 뭔가 개선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재무제표 저기 대차대표 쪽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지금 1분기 때부터 체크한 대차대표 좀 이야기한다면은 네, 자본율이 그래도 77%예요.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는 아니까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대차대표는 뭐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크게 문제될 회사는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적이란 영역에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니까는 그 부분이 안 좋아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결과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지금 보시다시피 나름대로 여기 아까 전에 그 기사가 아니라 요 자료에 이해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단기적으로는 실적 예측치의 하향 조정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게 좀 생각한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더나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과 신약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예측 요번에는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개선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분기 대비로 한다면. 왜냐하면은 워낙 이 회사 자체가 실적이라 그 영업이익률이 좀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아직까지 뭐 만약에 혹시나 영업이익률이 요번에 흑자 전환된다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건데 뭐 영업이익률이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의 손실이 좀 줄어들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숫자가 좀 많이 달라지라. 이게 세 자리 숫자였다가 갑자기 네 자리 숫자가 돼버리죠. 네, 12억 달러니까 거기다 400%가 증가했으니까 매출이 그러면 뭐 개선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뭐 그런 관점 본다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부분이 물론 뭐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는 좋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지금은 좀 많이 좀 빠져서 예. 그래도 좀 전분기 대비 좀 낮게 나오게 된다면 좀 반등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향후에 괜찮아질 거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뭐 그건 향후의 이야기니까 뭐 그걸 우리가 의미 있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자잘한 것도 좀 살펴볼까요? 미상한 정보. 미상한 정보는 약간 증가한 거 있네. 미상한 정보는 지금 2,500주에서 3,300주로 좀 증가하고 있네.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는 잔고 수량이 좀 증가하고. 근데 모더나는 공매도가 많네. 공매도 비율이 다른 걸 비교한다면 뭐 다른 거는 보통 공매도 비중이 몇 프로 정도냐면은 뭐, 뭐 많아봤자 그렇지 않나요? 엔비디아 한 5% 아니에요? 그렇죠. 4% 5%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더나는 지금 공매도 비율이 12%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공매도 비율이 좀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비율이 있다 보니까 좀 빠지는 건 있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좀 많으면은 많은 상태에서 만약에 긍정적 실적 발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11월 7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또 쇼 스키즈라든지 쇼 커버링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예, 그 실적 발표하는 날 모더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거는 이제 그 재무제표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왜냐면 제가 여기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정리한 거거든요. 정리한 거니까 뭐 이거 맞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1분기, 2분기는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재무제표가 아직 발표된 건 아니고 컨센서스니까 지금 12억 5천만 달러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컨센서스 자료인 거죠. 만약에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거잖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까지 전 깜짝 놀랐었어요. 진짜 맞나? 12억 5천만 달러가 맞나? 왜냐면 이전 분기가 2억 4천 100만 달러였는데 오씨 그러면 400%가 증가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근데 EPS도 아까 보셨다시피 전분기가 3.3%란 말이에요. 많았어. 근데 당분기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발표될 것은 네 1.91달러란 말이에요. 그럼 손실률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러면 재무가 개선되어진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교 대상이 전년 동기라고 한다면 뭐 그걸로 보았을 때는 안 좋긴 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주가의 어떤 흐름을 관점을 본다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 지금 예상한 것처럼 애널리스트 예상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저렇게 딱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저 정도 범위 내서 뭐 그러니까 1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면 그러면 저는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더나 여기까지 좀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 그 실적 관점에서 좀 살펴봤어요.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모더나를 좀 바라볼지 실적 말고라도 신약 개발의 어떤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그걸 또 주제로 해가지고 뭐
모멘텀으로 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임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고 아무래도 이제 코앞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관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녹화했던 영상은 제가 여기에 돈가치 TV 유튜브에 오시게 되면은 해외 주식 세션이 있습니다. 여기 니콜라도 올려드고 화이자 요새 화이자 모더나 좀 올려드리고 있네요. 울타뷰티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여러분들과 보았던 이 자료는 돈가치 TV 유튜브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렸어요. 여기 블로그 주소 있죠. 아니면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예, 동거치 TV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에 상단에 파란색 링크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요 영상은 원본은 네,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고 링크는 네, 여기 블로그에다가 걸어 놓을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블로그 활동하니까 자료는 이제 뒤로 밀릴 수가 있잖아요. 태그로 보셔도 돼요. 태그로 해가지고 해외 종목, 국내 종목, 해외 종목 분석, 그러니까 종목 분석, 그다음 해외 종목 분석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 모더나 치셔도 돼요. 여기 제목에 있는 거 모더나 영어로 치셔도 되고 그냥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이 정도 됐죠? 이번 주제에 맞게끔 이야기했으니까. 네, 실적 결과 보고 또 이야기해보죠.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